여기 주의사항을 가르쳐 드릴게요. 70쪽부터는 진도로 쭉쭉 나갈 거고, 이해하는 것과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정의적 사항은 분명 달라. 즉, 이해는, 저게 어떻게 돼서 이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70페이지 용어. 용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용어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라는 인지를 결국은 책을 읽어서 터득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시행과 사건,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이 뭔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런 말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읽어보고 설명을 들어볼 것. 이거야. 하나 더. 고등수학 하에 집합과 명제 중 집합이 나오지, 그치? 거기에서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들을 진행하게 됐을 거야. 교집합이라든지 집합기호를 쓴다든지 합집합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이쪽에서 조금 애를 먹어. 그쪽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바탕이 돼야 여기에 있는 표현 방법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제 큰 맥락은 그럼 뭘 배우는 거냐 그랬더니, 전체적인 큰 맥락은 알았어. 그래, 용어를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합 기호를 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전체적인 큰 맥락은 사실 이름이 확률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확률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 확률이라는 probability는 별 얘기가 아니야. 뭐야? 어떤 총 경우의 수, 전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그냥 간단하게만 쓸게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거지. 근데 그 사건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을 A라는 사건이에요 라고 하면, 그때 얘는 probability A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랍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근데 왜 이게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도나 그렇게 왜 별로 없다는 거예요? 라는 건, 경우의 수를 힘들게 배웠잖아, 그치? 이제 우리는 그 복수에 초점을 맞추어지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동의 확률이라는 게 총 경우의 수분의 그 경우의 수직이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부분의 경우의 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뭐다? 경우의 수를 잘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항의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확률 그 자체로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있던 그대로다. 이것이면, 그 다음 엔드. 여기에 뭔가 특이한 것들이 있나요? 그래요. 사건에 독립이라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종속이라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배반이라는 표현 정도가 새롭게 추가가 될 거고, 거기에 또 추가할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 수능에서도 나올 개념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특별히 나오는데, 이걸 자꾸 어떤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어렵고, 이런 문제를 구성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림의 유형으로 내가 쪼개서 말해주면 그 유형이 절대 벗어남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까지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끝납니다 하면, 플러스 이제 뭐만 남는다? 통계만 남는데, 그러다 보니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게 별로 없다. 왜? 경우의 수만 잘 알면 되는구나. 거기에 조금 특별한 모양의 조건부 확률 정도라, 이런 애들이 뭔지 정도만 배우면 되겠군.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나올 거야 이제부터는. 왜냐면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용어 정리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생각하는가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70쪽 볼게요. 몰라요. 이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시행,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이 같은 조건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표본 공간,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집합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게 전체 집합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사건은 표본 공간에서의 부분 집합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 거고요.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 공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며,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합, 곱. 그러니까 확률끼리 더하거나 곱했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배반사건이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하며, 여사건은 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합니다. 이 정도인데, 이건 백날 읽어봐야 짜증이 나니까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험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2, 4, 6입니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1, 3, 5라고 합니다. 그래서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1, 2, 4라고 해서 C가 되겠죠. 그죠? 이때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구하세요.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배반 사건은 뭐냐면, 이쪽에도 배반이 있었죠. 배반 사건은 뭐냐면,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의 교집합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둘이 교차하는 부분, 즉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아니해. 공집합이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2, 4, 6과 1, 3, 5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겹치는 거 없죠. 그죠? 그러나 얘네들은 겹치는 거 분명히 있고 얘네들도 겹치는 거 있으니 A랑 B가 어떤 거다? A랑 B가 서로 배반인 사건이다. 둘이 배반 사건이려면 어떤 조건을 성립해야 한다고? 둘의 교집합이 뭐였으면 좋겠다고? 공집합이었으면 좋겠다고. 그 뜻이야. 저렇게 쓰는구나라고 알아만 두면 되는 거야. 다음 필수에드 2번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하겠다.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 여기도 이제 집합의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6, 7, 8이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1, 2, 3, 6을 뽑는 사건을 뭐라고 불렀대? A라고 불렀대. 근데 이런 A라는 사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녀석을 이렇게 집합기호 안에 담아두겠어. 그런 표시가 되는 거야. A라는 사건은 1, 2, 3, 6이라는 녀석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이 녀석을 어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집합은 너의 뭐 중에서 너의 이 표현이야.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지. 너의 부분 집합 중 특정 원소 누구를? 특정 원소 1, 2, 3, 6을 어째라?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라. 이해돼? 아니 1, 2, 3, 6을 포함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 널 포함하지 마라. 그런 거 어떻게 했어? 너의 2의 8승 중에 내가 담고 싶던 담고 싶지 않던 원소의 개수를 빼줬죠. 고등학교 1학년 집합에서의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2의 4승이니까 몇 개? 16개. 뭐 이 정도 끝이면. 자, 넘어갑시다. 그런데요, 선생님, 70쪽에 보면요, 사건도 있었고, 근원사건도 있었고, 정사건도 있었고, 공사건도 있었고, 그럼 봐봐. 개념 원리를 풀 때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다가 RPM을 잠깐 풀 때 이 얘기가 잠깐 나와. 그럼 다시 읽어봐. 오케이? 다시 수능 안 나와. 수능은 독립과 종속이라는 저 테마가 조금 나오고, 배반이라는 사건의 의미 정도로 혹시 아냐 모르냐 그게 좀 나올 수 있으면, 실제로 배반이라는 사건은 보통 연습합의 기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 자체로 나오진 않아. 오케이? 그런 정도입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확률의 뜻. 72쪽. 볼 게 없어요. 73쪽. 볼 게 없어요. 왜? 확률. 전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다. 확률은요, 전체를 얼마로 보는 거야? 확률은 전체를 얼마로 보는 거야? 확률은 전체를 1로 보는 거야.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야? 100%라는 거지. 왜 1로 봐요? 그냥 표현하기 편하니까. 단위값으로.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거는 100%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확률이 1이라는 거고,
확률은 백분율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니까 probability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Q라고 말하는 건 뭐야? P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인 거지, 그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Q라는 건 P 여집합이고 죄송해요. P 여집합이라는 건 P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1 probability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예를 들어서 뭐 Q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Q도 뭐 범위가 나온다 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13페이지 보면 probability A는 0에서부터 1까지고 전체의 전 사건은 1이고 공사건, 공집합의 확률은 빵이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모든 책을 보면 이렇게 유형으로 나눠서 무슨 확률, 무슨 보지 말아라.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경우의 수를 더 연습하고 있는 거다.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1,1, 2,2 몇 개 이런 게 6가지. 이게 뭐야? 36분의 6이네. 총 경우의 수.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총 경우의 36가지잖아. 정답 6분의 1이지. 이거 문제야? 합이 8의 확률 2, 6, 3, 5, 4, 4, 5, 3, 6, 2 몇 가지? 5가지 36분의 5. 자, 그냥 푸니까 푸는 거지. 나중에 이걸 수업적으로 참고할 것도 없어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 1,2, 2,2 이거 끝나고 미치는 거죠? 6가지 36분의 얼마였어? 6이었네요. 괜찮은 거죠. 그런데 잠시 쌤, 왜는 있잖아. 2,2만 있는 게 아닌데 왜? 1,4도 있고 4,1도 있구나. 나머지는 그런 게 추가가 돼 안 돼? 추가가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있지만 좀 더 있네. 즉 헷갈리지 않고 이쁘게 잘 세준다. 여기 핵심. 그쵸? 넘어가지. 아니 그게 무슨 수열을 이용했냐 안 이용했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A, B, C, D, E, F가 있는데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 B가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 아니 그러니까 4번에 1번도 풀어줄 필요가 없지만 6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고 A, B가 이웃했으니까 마치 5명을 앉힌 다음에 A, B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냥 끝이죠. 이런 걸 문제라고 주고 안 되는 거지. 컴퓨터 우리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왔으면 좋겠다. C와 T 사이에 잘 골랐죠? 왜? 겹치는 게 없네요. 문자는 그치? 그런 단어를 골라왔네. 그럼 이미 CT는 여기 들어왔지, 그치? 그럼 여기 몇 개의 단어가 있어? 7개의 알파벳이 있지. 7개 중에 몇 개를 꺼내야 돼. 2개를 꺼내다가 요 사이에 2개를 놓고 요 사이에 어떻게 배열을 해야 돼, 안 해?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7P라고 써도 나쁘지 않아? 우리는 배열을 할 거니까 이펙토리얼이고 CT가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치? 그게 또 이펙토리얼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얘를 한 단어로 본 다음에 여기에 2개를 뽑아갔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의 단어가 있는 거니까 다시 몇 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왜냐면 이 5개를 일렬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지니까. 괜찮아? 그런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그럼 확률이라는 건 뭐야? 아니 어쨌든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 기존에 이게 있었냐 없었냐 그 차이라니까. 왜 저 자식이 경우의 수를 그냥 복습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바라보라는지 알겠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사실 진도로 뺄 생각이 없어요. 그럼 봐봐 76페이지에 필수에서 몇 번이야? 5번부터 나오면 원순열, 중복순열, 갓순, 조합, 중복조합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이라 그러는데 통계적 확률까지만 빼죠. 즉 다시 얘기해서 저는 이 강의자에서 80페이지까지는 강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있으신 분들은 80페이지까지 어떻게 해서 통부 검사를 맡으세요 하는 건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 수요일이죠? 그럼 수요일이니까 다음에 금요일날 수업하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오전까지 검사 받고 질문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수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는 정말 딱 복습이거든? 그럼 봐. 81페이지. 얘는 조금 해줄 거야.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과 실제로 이제 앞에도 써있긴 했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할 내용입니다. 수학적 확률의 차이. 이건 말만 알아두면 돼. 뭐 이것들이 뭐 수능에 나오거나 그런 아이템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내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중요한데 이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도 수능에서는 잘 언급이 되는 파트는 아닌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정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풀지 마시고 제가 인지시켜드린 다음에 하세요. 알겠죠? 다음의 핵심은 여전히 사실 88페이지, 89페이지는 그러면은 뭐 설명할 게 있냐 이건데 아니 설명할 건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해오라는 거. 사람들마다 다 틀리니까. 다음 시간에 88페이지는 나갈 건데 왜 그럼 오늘 안 하려고 하냐? 부탁, 개부탁 있다. 뭐, 고등학교 1학년 사업 파트에서 진행되었던 집합의 기본적 표현이나 합집합이라던가 교집합이라던가 이런 포함관계 같은 것도 있죠. 이런 연산들 혹은 기호들을 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래야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이걸 헤매고 왔어. 이 얘기가 돼야지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숙제는 너의 플러스 너 다음 진행은 너와 조건부 확률이라는 근데 조건부 확률은 좀 중요해.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 수업은 여기를 내가 왜 건너뛰었다 정도로만 항상 보통 내가 남겨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내가 풀어주는 게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풀어라. 유지해줘. 그럼 나는 질문을 곱게 받아줄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경우의 수를 지금 또 며칠 한두 번 까먹었더니 한 주 정도 지났더니 까먹었구나 하면 다시 잡아주면 설명하겠지. 괜찮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저한테 검사 맞추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확률이 절반 이상이 끊는 건 경우의 수에서만 다 끝나면 통계 쪽 조금 배울 게 있고 중간에는 조건범위를 왜 배울 게 없다. 알겠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료.